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한 3월 모의고사 풀이 영상 이후로 한 2달 만에 영상을 다시 찍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2달 만에 영상을 다시 또 찍게 된 이유는, 챗 GPT가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2027년 때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되면 한 방이 딱 있다라고 해가지고, 소홀히 하지 말자. 계속 조금 유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좀 유튜브 영상을 좀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는 사실 아니고요. 3월 모의고사 때는 이제 풀이 영상만 올리게 돼서, 이번 6월 모의고사 때는 좀 풀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좀 필요한 단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풀이해 주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안 그래도 작년 졸업생들이 찾아와서 이제 6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단원 3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좀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최근 7개년의 4점 문제 출제 빈도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차 함수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나머지 정리, 3차, 4차 방정식, 복소수,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차 함수가 31문제로 가장 많기도 많았지만, 뭐 20번, 21번, 28, 29, 30 이러한 이제 어려운 문제에 2차 함수 단원이 좀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은 특히나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정리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2차 함수, 2차 방정식, 나머지 정리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문제 풀이를 해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교육과정 흐름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머지 정리를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방정식, 마지막 3번째 시간으로 2차 함수 풀이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냐면요. 이게 문제를 하나 띄워 놓으면 여러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춰서 한번 풀어보고, 그러고 선생님의 풀이를 듣고 한번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방정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는 한 8, 9문제 정도 이제 풀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함수 문제는 한 20문제 정도 풀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6월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점수, 좋은 등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네, 2024학년도 16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다항식, 자, 이것을 이제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그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3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주게 되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 자, 이것은 x 플러스 1로 나누었고 몫이 qx라고 얘기했으면서 나머지는 3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식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3이 만들어지므로 요거는 정리해 보게 되면 a 마이너스 b는 8이라고 우리는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a 곱하기 qx-2가 x-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x-2 곱하기 q'x.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겠네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요? x 자리에 역시 2,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2를 한번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 자, a 플러스 4 곱하기 q0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우리가 하나 단서로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Q0이 0이 되거나 아니면 A 플러스 4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Q0이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 다항식이 3차가 되죠. 그리고 x 플러스 1이 1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qx는 2차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3을 이렇게 이항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 x 플러스 1 곱하기 qx라고 얘기하는 것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2차인 qx에서 x 자리에다 0을 넣었더니 그 값이 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수항이 0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qx라고 하는 것은 대충 px제곱 플러스 qx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qx를 이렇게 잡아놓고 x 플러스 1을 한번 곱해보게 되면 여기서는 상수항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7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이 경우는 모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a 플러스 4가 0이라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a 플러스 4가 0이면은 a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2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누어지는 다항식을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q1을 한번 구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q1을 구해보려면은 우리는 다시 여기 x 플러스 1을 다시 여기에다가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러려면 우리는 조리제법 이용해주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1로 나누어 줄 거고요. 거기에 개수들을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7 그래서 나머지가 3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qx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므로 따라서 q1이라고 하는 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로 마이너스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2024학년도 28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다항식 fx와 1차 다항식 gx에 대해서 자, fx, gx를 fx-2x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몫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고 그때 나머지는 fx 플러스 x, gx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 f-2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f식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을 했듯이 자, f는 2차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g는 1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fx, gx 같은 경우에는 3차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몫은 2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fx-2x 제곱은 바로 1차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누는 그 다항식이 1차식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의 차수도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자, fx는 여기서 2차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뒤는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fx 플러스 xgx가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gx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건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라고 해줘야, 그러면은 여기 x, g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ax가 되므로 여기 fx와 x, gx를 더했을 때 상수항 b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gx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gx라고 얘기하는 것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우변이라고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 우변은 여기서 2x제곱을 빼주게 되면 ax 플러스 b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될 거고, 여기 상수항은 b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미정계수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a와 b의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최고차의 계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이제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어야 하므로 여기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a 대신에 마이너스 4를 한번 그냥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이제는 b의 값을 구해야 할 건데요. 자, b의 값, x제곱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x제곱의 개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8x제곱 더하기 8x제곱이니까 x제곱의 개수는 16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우변은 요렇게 곱하고, 아니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야 되니까 b 플러스 12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알 수 있는 것이 b는 4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fx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fx라고 얘기하는 것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만들어지므로 여기서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4이므로 정답은 4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3학년도 2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두 문제는 조금 어려웠죠? 조금 한 템포 쉬면서 한번 간단한 문제를 풀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다항식 px에 대해서 x-3으로 나누는 그 과정을 조리제법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a, b, c의 값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자, a, b, c. 자, 여기서 우리가 조리제법이 나와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 a는 당연히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여기에 1이 나와 있기 때문에 a는 당연히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이랑 1을 곱하게 되면 여기 자리가 3이므로 b는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3과 1을 또 곱하게 되면은 역시 여기도 3. 그러면 c의 값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a, b, c의 값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조리제법을 한 번 더 써줄 겁니다. 왜? 우리는 px를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4가 들어가면 되겠고 조리제법을 한 번 더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1, 4, 2, 8, 3, 12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나머지가 23입니다. 라고 결론 지어줄 수 있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17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조리제법을 우리가 잘 사용해주면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자, 한번 해결을 해보게 되면 다항식의 개수를 각각 한번 적어보게 되었을 때 1, 1, A, B가 되겠고, 자, 이 식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x-1로 나누었을 때도 역시 나머지가 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리제법 사용해 주게 되면 2a 플러스 2 여기가 a 플러스 b 플러스 2 근데 이것이 나머지가 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x-1로 나누어도 역시 나머지가 0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1 여기다가 더 넣어보게 되면 1, 3, a 플러스 5 근데 이것도 역시 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qx라고 하는 이 몫은 x 플러스 3이 되겠고 a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서는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5 빼기 2 즉 3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b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QAB인데 여기서 AB는 마이너스 15이므로 마이너스 15 더하기 3 답은 마이너스 12 4번이 되겠네요. 네, 2021학년도 1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f0이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 곱하기 x-2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자, 이것은 역시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줬을 때 몫은 qx 그리고 나머지는 2 곱하기 x-2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 8 더하기 4a 더하기 2b는 0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 이것은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캐치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나누는 다항식이 x-2의 제곱이고 그때 나머지가 x-2에다가 2를 곱한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fx라고 얘기하는 것은 x-2의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조리제법을 이용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fx의 개수를 따오게 되면 1, a, b, 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1, 2, a 플러스 2, 2a 플러스 4, 2a 플러스 b 플러스 4 그리고 여기에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8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도 역시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은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x-2 곱하기 qx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시켜주게 되면 x 자리에다가 2를 넣었을 때 4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2는 2가 만들어지므로 그러면 2 플러스 a 플러스 2는 1, 즉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b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b는 6 빼기 4,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fx를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가 만들어지므로 여기서 마이너스 1로 x-1로 나눈 몫을 qx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리제법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조리제법 한 번 더 어떻게 여기다가 2를 적어주고 1, 마이너스 3, 2, 0 그러면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qx라고 함은 x제곱 마이너스 2x이므로 여기서 q5라고 얘기하는 건 25 빼기 10, 즉 답은 5번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2021학년도 30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은 이 pnx라고 하는 이 복잡한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한다. 그때의 자연수 n의 값을 모두 구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자,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알파라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 양변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이 알파 세제곱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 두 개의 단서를 좀 체크를 해 놓은 다음에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시켜 볼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n 알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제곱 1 플러스 알파 세제곱 쭉 다 곱해서 1 플러스 알파 n제곱 마이너스 64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제곱, 자, 이런 애들이 우리 어떻게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먼저 1 플러스 알파는 뭐 그냥 이대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플러스 알파에다가 1 플러스 알파 제곱을 한번 곱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알파는 일단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알파 제곱을 이렇게 이항을 시켜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1 플러스 알파 제곱도 알파를 이항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 알파 세제곱이 만들어지네요. 근데 알파 세제곱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 세제곱을 이렇게 곱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1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이 1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값은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 4제곱을 볼 겁니다. 자, 1 플러스 알파 4제곱은 자, 알파 세제곱이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어차피 1 플러스 알파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1 플러스 알파 4제곱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 5제곱. 자, 얘는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요게 1 플러스 알파 5제곱이랑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쭉 한번 더 이어지게 되면 1 플러스 알파에다가 쭉 다 곱해서 1 플러스 알파 4제곱까지 곱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역시 2 곱하기 1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다섯 번째 1 플러스 알파에서 1 플러스 알파 5제곱까지 다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1 플러스 알파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알파 제곱을 곱해준.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또 2를 곱해주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규칙성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섯 번째 것까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알파에서 1 플러스 6, 알파 6제곱. 이렇게까지 해본다면 2에다가 1 플러스 알파 세제곱을 곱한 건데 요거는 역시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규칙이 나오냐 하면 자, 세 번째, 여섯 번째 요런 애들을 보았을 때 자, 3의 배수만큼 이렇게 곱하게 되었을 때에는 2의 제곱 그러면 1 플러스 알파 9제곱까지는
2의 세제곱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조금 정리를 시켜줄 거냐면, 자,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제곱 쭉 다 곱했을 때 1 플러스 n 제곱까지 모두 곱했을 때 얘는 64, 즉 2의 6제곱까지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6제곱은 3 곱하기 2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냐, 이 어떤 수가 이 2의 지수가 될 수 있는 그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이것을 만족하는 n은 3에다가 이 지수 6을 곱해준 18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첫 번째 n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최소 2개가 되겠죠. 그럼 한번 이제 n이 18일 때부터 해가지고 한 번 더 1 플러스 알파 19제곱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알파 쭉 다 곱해서 1 플러스 알파 19제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64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19제곱이고 얘는 64 곱하기 1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왜? 알파 세제곱이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에다가 1 플러스 알파 20제곱을 이렇게 곱해주게 된다면 얘는 64 곱하기 1 플러스 알파에다가 요거 1 플러스 알파 20제곱을 곱해준 거랑 똑같아지겠네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알파 제곱이기 때문에 자, 요것은 앞에서 2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64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요 값이 됩니다. 요 값.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제곱의 값은 여기 1의 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도 64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거 가능한 n은 20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 1 플러스 알파에서 1 플러스 알파 21제곱까지 간다면 얘는 64에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꼴과 같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64보다는 큰 숫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한 n은 요거 2개. 따라서 정답은 2개의 합을 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38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네, 2021학년도 18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딱 4점짜리로 나온 것을 보면 환호를 딱 질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과정을 차근차근히 따라가게 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는 자, 일단 요거부터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식부터 우리는 보게 된다면 바로 나머지 정리를 활용을 했을 때 여기에 x 자리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x자리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좌변은 2의 10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얘는 아예 이렇게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 값 자체가 r이 만들어질 겁니다. 즉 여기서 빈칸으로 뚫려져 있는 가는 2의 10제곱, 즉 1024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의 10제곱, 2의 10제곱, 여기도 2의 10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505로 이 값을 나누었을 때 몫을 지금 여기 Q505 더하기 나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그냥 1024를 505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몫은 2가 되겠고 나머지는 14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여기서 나를 가지고 우리는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빈칸 다를 14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1024 더하기 2 더하기 14, 즉 이 값은 1040으로 정답은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2020년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이 말은 자, fx, f를 만약에 n차 다항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g라고 하는 이 다항식은 n 플러스 2차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러면 gx는 n 플러스 2차가 되겠고 여기 fx는 n차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2차 다항식을 서로 fx와 곱하게 되면은 여기 차수는 n 플러스 2차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n 플러스 2차인 두 개의 다항식을 더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차수가 3차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f는 1차 다항식이고 g는 3차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fx는 여기서 a, b가 나와 있으니까 px 플러스 q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gx는 x제곱을 곱해줘야 되므로 px 세제곱 더하기 qx 제곱이라고 우리는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대입해가지고 미정계수법 이용해주면 되거든요. 자, gx, px 세제곱 플러스 qx 제곱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4x 곱하기 px 플러스 q 라고 얘기하는 것은 x 세제곱 a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 세제곱의 개수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3px 세제곱이고 여기 px 세제곱과 서로 더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p가 1이다. 즉 p는 4분의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개수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 개수 한번 찾아보죠. 자, x 개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곱해줬을 때 x의 개수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4q가 바로 2다. 즉 q는 2분의 1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p, q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gx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gx는 4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인데 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g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 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어 주면 그 값이 바로 나머지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4의 세제곱은 64고 다시 4를 나눠주게 되면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 정답은 24로 5번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2020년 21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fx를 각각 요거 두 개의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3p 제곱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이때 나머지가 3p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역시 나머지가 3p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3p 제곱을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게 된다면 자, fx-3p 제곱은 x 플러스 2 곱하기 qx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q'x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즉 fx-3p 제곱이라고 하는 것의 인수가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정리를 시켜주게 되면 fx-3p 제곱은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인수를 x 플러스 b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함수값 f1과 f-1의 값이 같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각각 x자리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f1-3p 제곱은 3 곱하기 5 곱하기 1 플러스 b 그리고 f-1-3p 제곱도 역시 이 값과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1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값이 같다인 거니까 뭐 5 약분시켜 놓으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b랑 같으므로 2b는 마이너스 4, 즉 b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우리는 fx-3p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4의 곱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를 한번 보게 되면 fx의 인수가 x-p, 루트 p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x-루트 p가 fx의 인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 루트 p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 0을 의미한다는 이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의 식에다가 루트 p를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 루트 p 마이너스 3p 제곱은 여기다가 각각 루트 p를 전부 다 대입을 시켜버리면 요렇게 다음에 p 플러스 4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이제 이 값은 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3p 제곱은 얘를 곱하면 p 마이너스 4 그러니까 p 제곱 마이너스 16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시켜주게 되면 4p 제곱은 16이 되므로 p 제곱은 4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수 p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4가 만들어지는 p는 2. 답은 4번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